안녕하세요. 강민 전문가입니다. 불꽃 강민 열정 주식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그 전에 전문가는 말보다 숫자로 뭔가 통계를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신빙성과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들 좀 따라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로 2022년에 시장이 가장 최악일 때 전문가의 능력을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 방송 출연해서 9월 28일 날 증시파워 10에 출연해서 배당주들 좀 가져왔어요. 자, 배당주를 가진 이유는 뭐냐면은 경기 침체 때 성장주는 부채 부담 때문에 무서워서 빠지고 가치주는 관심이 없어서 빠지는데 그러면 배당에 대한 부분도 빠진다. 나중에 그러면은 이런 배당주들이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수익도 수익이지만 결국에는 배당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제가 바로 2022년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와서 2023년까지 실전 공략주 실제 방송에서 나가서 여기 TV에도 나오지만 통산 승률이 92%, 목표가 달성률이 72%, 목표가 달성 평균적인 소요기간 평균 13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승률과 그 다음에 목표가를 달성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최근에 2024년에 제가 다시 방송 복귀해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머니 키워 드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 종목 처음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지만 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빨간색이고, 자, 방송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은 크게 극대화되었었고, 그리고 방송 기간이 짧을 때 그래도 여전히 수익이 강했던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매매법은 바로 추세 매매라는 건데 추세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1강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1강은 바로 차트 설정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느냐, 자, 거기에서 성패가 달려 있는데 차트 설정만 좀 잘해도 거의 반은 먹고 다 들어간다. 자, 첫 끝발이 무슨 끝발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1강부터 좀 강한 주제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부터 저 따라 그대로 따라오셔야지 추세 매매하는데 여러분들의 수익률이나 승률이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1번 탭에는 시장을 볼 때 보는 차트, 자, 바로 시장 보는 차트인데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목을 매매를 할 때 또 차트입니다. 매매할 때 차트고요. 자, 세 번째는 종목을 매매가 아니라 투자할 때 차트입니다. 자, 이건 재무 차트라고 하기도 하죠. 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관심 종목차. 자, 이렇게 저는 4개 탭을 설정을 한다라는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번부터 둘러보시면은 너무 이게 심플하고, 야, 이거 뭐 도대체 준비를 하는 게 맞는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4번은 약간 좀 복잡하죠. 근데 3번과 2번과 1번, 특히 2번 종목 보는데 종목 매매하는데 이렇게 깔끔하다고 이평선을 다 지워버렸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게 1번 탭입니다. 자, 1번 탭 보이시죠? 1번 탭에서 저는 키움증권으로 진행을 하는데 키움증권 1번으로 했을 때 1번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코스피인데 지금 2개로 나와 있는데, 자, 제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0602입니다. 업종종합 차트를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0602를 친다거나 여기 차트에다가 업종종합 차트 있죠? 자, 요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게 제 스타일로 바꿔야 되는 게 바로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강 차트 설정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단에 나오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싹 다 지우고 필요한 것만 심플하게 라는 내용인데, 자, 우선 이평선 빼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5일선 그냥 쉽게 깨지고 21선 쉽게 깨지고 이게 지지하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깨졌다가 올라가고 깨졌다가 올라가. 자, 이 이동평균선의 역사를 알면은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사실 세계 2차 대전에 여기 이제 적군이 있다.
여기 띠 막 소리 나면서 우리가 레이더망에 이 초음파의 위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또 이동평균값, 네, 선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이게 여기에 있으니까 지지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필요는 없더라. 해보니까 필요가 없더라. 정 불편하신 분들은 5일선하고 241선 정도만 해두시면 좋은데, 저는 이거 여기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은 지워지죠. 바로 여기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싹 지워지면서 깔끔해집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거래량도 사실상 이게 5던 20이던 60이던 120이던 사실상 상관이 없는데, 자, 요거는 딜리트하면 거래량이 지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블 클릭을,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백스페이스를 해서 지워버립니다. 지우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없어지죠. 자, 없어지고 이제 깔끔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추세 매매를 어느 정도 잘한다 하시면은 이제 이런 색상에 대한 부분, 바탕 색상이 다르죠. 자, 이렇게 DMI라는 보조지표를 설정을 안 해도 되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 초보 입장에서는 이 DMI라는 것을, 자, 여기 왼쪽 탭 있죠? 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색을 하라고 나옵니다. 검색에다가 뭐를 검색하냐면은 영문으로 DMI, 자, 여기 나오죠? DMI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엔터 치면은 바로 나오죠. 여기에서 강이라고 된 것을 검색을 해야 돼요. 자, 강이라고 하면은 이 색상이 바로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변환이 되는데, 자, 이걸 왜 이제 색상 표현해서 이렇게 하느냐. 자, 이제 설정 다 했으니까 끝난 거고, 자, 이제 여기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은 강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이 아직까지 전체적인 흐름,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숲을 봤을 때는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파란색 바탕이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파란색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상승하는 추세에서 뭐 이렇게 조정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락할 때 이렇게 상승은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었죠. 자, 이 DMI에 대해서 뭐 정의나 이거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 DMI는 제가 또 존경하는 기술적 지표의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이 웰레스 와일더라는 분이, 와일더라는 분이 기술적인 매매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인데, 바로 DMI라는 게 뭐냐면은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의 강도를 조금 계량화해서 만든 지표예요. 계산이 다 된 걸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이 빨간색이면은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파란색인데 이미 파란색이 한참 지났을 때 하면 이미 늦은 거고요. 자, 그랬을 때는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파란색이 처음 뜰 때 조심해야 되고, 빨간색이 처음 뜰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색상에 대한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은, 단기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전체적인 흐름, 파란색이 바뀌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조심하면은 아무래도 현금화 하는데 사실상 제가 해보니까 도움이 상당히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항상 현금화 잘 해놓고 기다렸다가 빨간색 전환할 때 열심히 해서 수익 내면은, 여기서 손실 볼 것을 최소화하고 수익 낼 때 잘 집중해서 현금 확보된 걸로 좀 잘할 수 있는데, 반면에 여기서 현금화를 제대로 못하면은 물린 채로 들고 가다가 본전 오면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안타깝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DM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세냐, 그 다음에 또는 약세냐, 이 색상을 보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강세니까 뭐 특별히 신경 안 쓰면 되고, 여기 숲을 봤을 때는 강세라서 아직까지 시장이 문제였구나. 자,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캔들 보면서 또 여기서 저가가 어딘지 고가가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이제 탭을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탭 뭐라고 했죠? 종목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 매매에 대한 부분, 종목 매매에 대한 부분인데, 왼쪽은 아직 이제
바꾸기 전, 그 다음에 바꾼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건데, 이 캔들에 대한 모양과 흐름에 대한 부분만 체크하지, 이동평균선은 아까 제가 앞서서 시장 차트 설정할 때 말씀드렸죠. 필요 없다고. 이동평균선 만약에 하신다면은 241선 정도만 여기서 가격이라고 치면은 가격 이동평균선 있죠. 요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하나가 더 떠요. 그럼 여기 탭이 하나 더 뜨는데 여기서 241 더블 클릭하고 241선, 자 240을 설정하고, 뭐 라인을 좀 빨간색으로 진하게 강하게 표시될 수 있고, 굵기 넓이도 상당히 크고, 다른 것들을 좀 잠깐 지우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241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돌파하면은 항상 거래량이 동반된다거나 시도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데, 이건 이제 1년치 평균치죠. 1년치 평균치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절대값이 두드러지게 정해져 있고, 5일선 같은 경우에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 가격에 대해서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241선을 설정할 때 뭐 다른 아무 종목이나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메커스라는 종목을 보시더라도 241선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꽤 많죠. 종목들 다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241 정도는 저도 가끔씩 하는데, 나머지들은 다 뭐한다? 싹 다 지웁니다. 델리트 키를 누르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일단은 저는 깔끔하게 저 따라오신다면은, 자 이런 차트가 이동평균선 지우면서 깔끔하게 우리 캔들하고 선만 잘 그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만 보는 게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밑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다 지워버려야 되겠죠. 자 거래 같은 경우에도 거래는 지우면 절대 안 돼.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깔끔하게 만들고, 여기서 뭘 추가를 하냐면은 기간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기간. 자 기간은 뭘 한다? 기간 수량을 더블 클릭하면 밑에 하나 창이 나오죠. 네, 기간 보유 수량. 자 요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두시면은 나쁘지 않은데, 자 요거 색상을 좀 진하게 빨간색으로 저는 표시합니다. 굵기도 여러분들 한 3포인트 정도로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보유 수량을 딱 집으면은 마우스 대고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움켜쥐는 모습이 있는데, 자 이걸 지금 왼쪽 마우스 놓지 마시고,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왼쪽 마우스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Y축 표시 방법이라고 뜨는데, 오른쪽 제 Y축 표시 그대로 해서 확인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합쳐지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외국인도 넣습니다. 외국인 딱 클릭을 하면은 외국인 보유 수량이라고 있어요. 보유 수량.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밑에 또 나오는데, 자 이것도 파란색 좀 진하게 해서 굵기를 3포인트 하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왼쪽 마우스 하나만 딱 클릭을 해서 갖다 대고, 자 이 움켜지는 여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제 손을 놓지 마시고 여기다가 놓으면은 여기 또 하나 나오죠. 오른쪽에 Y축 표시. 확인 누르면은 이게 두 개가 합쳐집니다. 자 이거 왜 표시하냐면은, 이 기간과 외국인 보유수량 왜 보냐면은, 어떤 종목은 기간의 성향에 맞는 게 있는데, 자 주가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한번 봅시다. 셀트리온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이 빨간색 따라가는 거 있죠. 이 셀트리온은 기관들이 핸들링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 보시면은 파란색 흐름과 일치하죠. 파란색하고 주가 흐름이 일치하는 거 보이는데, 자 어떠한 종목은 외국인 성향에 상당히 일치해서 외국인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반대로 어떠한 종목,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기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 흐름 따라가기 때문에 종목마다 이러한 부분은 다 다르고, 좀 전에 제가 메커스 하나 보여드렸는데, 자 이 기간과 외국인하고 전혀 관계없이 가는 이런 종목은 뭐다? 개인들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들 종목이 나쁘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도 변동성이 크다 보시면은 뭐 상한가 가기도 하지만 빠질 때는 엄청나게 막 피레침이 나오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종목이 어떤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는지 이 주가 흐름과 같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으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도
포함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시나 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뉴스 보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참조하시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공시와 뉴스, 공시도 이제 봐야 되겠죠. 어떠한 내용이 떴는지. 공시를 딱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공시가 나오는데 더블 클릭하면 바로 밑에 또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클릭을 합니다. 뉴스라고 하면은 또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라고 또 한번 더블 클릭을 하면은 뉴스와 공시가 나오는데, 뉴스를 또 이거를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공시와 뉴스를 합칩니다.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트 설정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설명드렸고, 공시 뉴스에 대한 부분 뭐냐면은 SQL이 어떠한 뉴스가 떴네 이런 내용인데, 자, 사실 이 뉴스가 많이 뜨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정답은 관계가 없어요. 뉴스가 많이 떴는데 정말 주가가 오르고 좋은 내용인데 올라간다. 그러면 좋은 거겠죠.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주가는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근데 보시면은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수가 거의 비슷하더라. 자,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한번 볼게요. 이수페타시스 보시면은 거래가 없을 때보다, 자, 거래가 없을 때는 어때요?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래가 터지면 항상 이게 뭐냐, 광고 포함해서 이 뉴스나 공시나 이런 것들이 항상 뜨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뉴스가 안 뜨는데 거래가 터진다. 그럼 무슨 소리일까? 바로 알게 모르게 올라간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거죠. 뉴스가 떴는데 나는 알고 너도 알고 옆집 강아지도 다 아는데 다 아는 상황에서 주가가 뜬다. 그럼 이게 아는 거죠. 그런데 뉴스가 안 뜨는데 이렇게 막 올라간다. 뉴스량이 적은데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면은 뉴스가 제대로 뜨기 전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폭이 더 남아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시겠죠? 네,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뉴스를 보는데 이것도 팁 하나 드리면은 불필요한 부분들 뉴스도 많이 지워야 됩니다. 이 더블 클릭을 하면 뉴스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공시도 있고 뉴스도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광고 뉴스 필터링이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광고 나오는 거 있죠. 뭐 스탁론, 카톡방 뭐 이런 것들 있죠. 요거 다 이제 필터링해서 안 뜨게끔 등록을 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온이라고 해 두시면은 앞으로 이러한 뉴스들 팝업에 대해서도 안 뜨고, 자, 이러한 뉴스들이 안 뜨게끔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뉴스, 필요한 부분들만 좀 볼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씀드렸던 핵심, 차트 설정의 핵심, 불필요한 것들 다 지우고 나는 필요한 것들만 심플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재무 차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재무 차트라는 게 있는데 0604입니다. 키움 기준으로 재무 차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떠요. 처음에는 이렇게 뜨는데 저는 지금 바꾼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좀 보기 쉽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막대 그래프로 이 클릭을 하면 돼.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설정해야 되는 게 매출액 설정하시고 영업이익, 당기순이, 그 다음에 DPS, 뭐 그 다음에 EPS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무 차트 여기 좌측 메뉴에 보이기에서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매출액, 매출액 클릭을 하시면은 매출액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이게 뜨고요. 자, 밑에서부터 떠요. 밑에서부터 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 해두시고, 영업이익도 이익률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기순이. 자, 회사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당연히 다 중요한데 회사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은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실질 이 알짜 100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을 통한 실적, 영업을 통한 이익, 이 회사의 본체, 본업 그대로의 이익이 온전하게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성장하고 가치하고 같이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뭐다? 바로 뭐 투자했다거나 그러한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알짜의 알짜를 이제 더한 그런 당기순이익이죠. 자, 사실 이거보다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는 이 회사의 본업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데 단기 순이익도 같이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밑에 DPS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DPS의 D는 뭐냐면은 이제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 네, 배당 많이 들어보시죠? 배당을 영어로 하면은 디비덴드라고 하죠. 디비덴드. 네, 디비덴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D가 바로 이 약자입니다. 자, 그리고 P는 당연히 가격인데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100원이라고 뜨죠. 요거는 한 주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이 100원이 나온다. 요걸 뜻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가치주들 중에서 KTNG가 대표적인 건데, 자, 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 DPS를 딱 들어가면 2023년에 얼마를 줬다? 5,200원을 줬다. 한 주 사면은 5,200원이 된다. 이런 것들 좀 보기 위해서 볼 수 있는 DPS가 일정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종목이 배당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PS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주당 순이익이죠. 한 주 이제 가치, 기업이 한 주의 가치를 봤을 때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주의 순이익을 나타내는 게 EPS인데, 자, 요거 2020년에 EPS가 8,500원이다. 자,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주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EPS는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가치를 봤을 때 상당히 저렴하고, 앞으로 올라갈 때, 만약에 가치적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가도 많은 폭의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지금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개는 반드시 설정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분기가 있고 연간이 있는데 반드시 연간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4기 포함이라고 해야 돼요. 사용 안 하면은 뒤에 2024년이나 2025년 예상치, 증권사 예상치가 안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4기 포함, 4분기 포함해서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것은 예상치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아니라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을 수 있게 평가가 되어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증권회사에서 되는 종목이 있고 요게 이제 안 나오는 이제 조사를 안 하는 이제 종목들은 안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일단은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상치는 4기 포함으로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 차트까지 했고 대망의 마지막 관심 종목 복잡한 거. 자 이걸 여러분들 아시면은 오늘 바로 여러분의 종가 베팅이나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 기관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외국인에 대한 부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집중해 주세요. 자 저는 이제 보통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세분화합니다. 반도체를 보더라도 전공정, 후공정, 펜리스, 소부장 다 나누고 거기다가 뭐 EUV 공정, 그 다음에 DDR5에 대한 부분 또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도 세분화해서 다 해요. 2차 전지를 하더라도 소재 부품 장비 나누고요. 전고 체납 나누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세분화 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자 이런 것들 관심 종목 하는데 여기 탭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바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순서부터 자 이거는 그대로 뭐 잠깐 영상을 정지해 놓고 이거 그대로 이제 설정하려고 지금 옆에 컴퓨터 놔두고 해야 되는데 자 어디 들어가냐면 필드 값을 들어요. 필드 이 필드 보이시죠? 필드를 들어갑니다. 자 관심 종목은 사실 여기 바로 있습니다. 관심 종목이라고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큰 창이 떠요. 관심 종목 창이 자 이렇게 창이 뜨는데 창 안에서 필드라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필드 클릭 한번 해볼게요. 필드 클릭을 해서 필드 편집이라고 눌러요. 필드 편집이라고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릿수나 이런 것들까지도 나오고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하고 싶은 것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L10H인데 이게 뭐냐면은 L이 로우고요. 그 다음에 H는 하이입니다. 낮은 그 다음에 높은 그러니까 낮고 높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자 여기가 딱 중간이에요. 시초가입니다. 시초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양봉이겠죠. 여기 오른쪽이 양봉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이 음봉인데, 자, 지금 제가 양봉인 것들만 표현해서 그런데, 자, 음봉인 것들도 이제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하거나 뭐 다른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이 음봉도 나오죠, 이렇게. 양봉과 음봉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거 뭐다? 시초가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현재 주가가 이제 시초가 여기서 시작해서 주가가 오른 상태로 양봉은 이렇게 되었고, 여기 이제 살짝 윗골이 있다. 그러면은 오르다가 종가가 이렇게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눈으로 좀 보기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게 음봉이죠. 이게 음봉인데 시초가 대비했을 때 이게 음봉으로 밀려버린 거죠. 종가까지 깔끔하게 그냥 종가 저가가 아예 종가가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필드 값에 L10H, 자, 이거 어디서 하냐면은 필드 추가를 누릅니다. 필드 추가를 해서 L10H라고 그대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L10H를 검색해서 찾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크롤 내려보면서 마우스 스크롤 내려가면서 찾으면은 이 L10H라고 나오는데, 자, 이걸 이제 설정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지우고 싹 지우고 이거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삭제를 지금 초반에 있는 것들 다 삭제해 놓고 제일 먼저 이거부터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명 최대한 이게 자릿수 길게 해놓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 그 다음에 등락률 몇 프로 올랐는지 등락률,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전일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다 일단 설정을 하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전일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종가 베팅한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 고가와 저가 이것도 몇 퍼센트, 자, 반드시 주의사항, 고가와 저가 이거 필드 추가할 때 고가, 그냥 고가 가격 나오는 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가격 나오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자, 이 고가는 그냥 가격 나오는 건데, 자, 검색을 하면은 고가 하나가 더 있어요. 고가 여기서 그냥 갈로 열고 퍼센테이지를 찾아야 돼. 퍼센테이지. 자, 퍼센테이지가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여기. 고가 퍼센테이지. 요걸 찾아서 반드시 등록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들 마지막으로 설정하는데, 기관이라고 치면은 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여기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어요. 외국인. 여기 들어가면은 기관과 외국인 프로그램 싹 다 있으니까 여기서 순매수 수량만 잠정치 있죠. 외국인 순매수 수량. 자,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까지 3개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3개만 하시면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인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떠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일봉,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 거래량, 전일비, 고가, 저가,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자, 이렇게 나누는데, 자, 1번 섹터는 바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전일비까지. 그리고 종가 베팅한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이나 수급을 통해서 이제 좀 쉽게 무임승차해서 좀 하고 싶다, 매매하고 싶다. 이렇게 3파트로 나눠지는데, 자, 1번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단에 보시면은 코스닥을 보고 봐야 된다. 코스닥이 오늘 시장이 좋아. 그러면 코스닥에서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를 들어가요. 여기 나오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오늘 이제 가장 강한 것들, 코스닥 내에서 강한 것들이 나오는데, 자, L10 H는 뭐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초가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왕이면은 매매를 할 때는 양봉일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대비했을 때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 제가 강조드리는 시간대 있죠. 이 시간대가 황금 시간대다. 요 시간대에 만약에 이 LH1봉이 양봉인데 급등까지는 안 했어. 그런데 여기서 전일비가 뭐냐면은 전일 대비했을 때 거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 정도가 만약에 어제 이제 1290만 주예요. 그런데 이 전일비가 100이다. 딱 100이다. 100이면은, 자, 보시면은 100인 걸 한번 찾아볼게요. 100인 거를 한번 찾아볼까? 100인 거를 한번 찾아볼까? 자, 여기 99.7이 나오는데 이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네요. 오늘하고 거래가 어땠어요? 똑같죠? 거의 똑같죠, 지금. 전일비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전일 거래와 100이면은 똑같게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그러면 전일보다
거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일 대비했을 때 200%, 300%, 전일 대비했을 때 2배, 3배가 커졌다는 거죠.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전일 대비했을 때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9시에서 11시에 내가 시초에 이제 시초가 매매를 한다. 시초에 단타를 좀 치겠다 하면은 뭘 검색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전일 비율가 제일 높은 것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9시 1분입니다. 1분 지났습니다. 장 시작한 지. 그런데 전일 대비했을 때 벌써 100%가 뜬다. 그러면은 전일 대비했을 때 벌써 이제 어떻게 돼 있다? 거의 똑같이 돼 있죠. 종가하고 똑같다는 거죠. 엄청나게 거래가 늘어난 거죠. 이런 종목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먼저 여기서 순서대로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그날에 급등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할 수 있는데 전일비가 이게 안 꺾이는 것도 있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런 종목들은 시초에 급등할 확률이 높더라. 자, 그래서 전일비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종가 베팅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해하고 왜냐하면은 종가에 사서 아무 매매 안 하고 아침에 매매하면은 자, 시간을 거의 이제 소비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은데 자, 여기서 이제 고가와 저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 고가 뭐냐면은 고가라는 것은 고점 대비했을 때 빠지는 거. 자, 이 고가는 이 파란색일 수밖에 없어요. 다 파란색입니다. 왜냐면은 고가가 최고가 얘기한 거예요. 최고가 대비했을 때 3%나 밀렸네. 요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저가 퍼센테이지는 뭐냐면은 자, 최저가 대비했을 때 이만큼이나 올랐네 라는 부분인데 자, 잘 생각해 보면은 현재가가 이렇습니다. 현재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가를 봐야 되는데 자, 종가 베팅 언제 한다? 3시쯤부터 하는 거예요. 3시 30분 딱 되면 끝나버리잖아요. 20분에 동시효과합니다. 그러면은 3시 정도 돼서 딱 종목을 보는데 저가 대비했을 때 이거는 뭐 상한가인 거죠. 저가가 이제 시초가인데 거기서 이제 상한가가 왔으니까 28% 폭이 올라간 거죠. 이게 너무 오른 거 말고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고가입니다. 고가 이거 이제 0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상한가에서 하나도 안 빠진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할 때는 고가가 지금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안 밀린 걸 찾아야 되겠죠. 안 밀린 건데 그 다음에 저가가 최대한 많이 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찾아보면은 여기서 하나만 뭐 좀 뭔가 좀 찾아본다고 했을 때 고가 대비했을 때 자, 고가 대비했을 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찾아봤을 때 스퓨어셀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괜찮은 게 뭐냐면 고가 대비했을 때 거의 안 빠졌죠. 저가 대비했을 때 7%를 왔습니다. 무난하죠?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무난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돼요. 제가 전일비 보라고 했죠. 전일 대비했을 때 거래가 많이 터지면 많이 터져서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죠.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서 거의 안 빠졌는데 저가 대비했을 때 11% 올랐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약간 아쉬운 게 전일 대비했을 때 거래가 많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거래량을 봤을 때 많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갭상승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아무래도 S퓨어셀보다는 좀 적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도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설정만 딱 해두면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전일비와 고가와 저가 이거 다 판단했을 때 고가에서 거의 안 밀리고 고점 대비했을 때 현재가가 거의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저가 대비했을 때 최대한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하게만 또 올라가 있고 전일비가 상당히 높은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수렴하는 것 세계의 모든 조건이 수렴하는 것들 찾으면은 종가 베팅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좀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설정만 잘하셔도 이러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건 이제 대박인 건데 거래소 나는 이제 거래소 오늘 이제 코스피가 더 좋은 것 같아. 코스피 흐름이 탔어. 코스피에서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자 이러한 종목이 있는데 그날에 이제 기간은 10시부터 이제 슬슬 잠정치가 뜨고요. 외국인은 좀 빠르게 뜹니다. 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외국인보다는 기관들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장기 투자자들, 특히 미국인들은 장기 투자를 생각하면서 돈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인데
짧은 기간에 고객들한테 수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기관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뭔지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기관들이 사는 것 중에서 흐름 잡는 것들을 조금 차트 모양이 뜨는 것들 찾으면은 아, 기관들이 편승했는데 오늘 기관들이 어떠한 종목을 이제 사고 있고 몰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 찾을 수 있고 외국인이 이제 뭘 사는지도 체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단타니까 이건 이제 단타성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차트 설정하는 거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른쪽 탭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도구창이 있습니다. 이 차트 툴이 있죠. 자, 이게 요것도 필요 없는 거 지금 싹 지워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 툴 편집이라고 들어가세요. 두 번째 거. 요 모양으로 생긴 거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전체 삭제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차트 설정이랑 그 다음에 여기 뭐 도구 분석이가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거 영상을 또 지금 멈춰주시고 직선 추세, 수평선, 타원, 사각형, 글상자, 추세선 모두 삭제, 추세선 삭제, 피보나치 조정대 요거를 다 요것만 설정하면은 진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저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마지막에 피보나치 이게 뭐냐면은 추세가 깨졌을 때 만약에 막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세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추세가 깨지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데 반등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데 반등 포인트 어떻게 찾나? 바로 피보나치라고 자, 요거 클릭을 하고 나서 저가와 고가 사이에 자,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최저가, 최고점 사이에 50%가 딱 절반 나누면 여기고요. 38.2% 여기고 23.6% 여기고 61.8%인데 61.8% 깨지면 이게 추세가 매물이 엄청 많이 쌓였겠죠. 반등하더라도 쉽게 이전 고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61.8% 지점이 마지노 반등 마지노선을 여기서 깨지면은 쉽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61.8% 지점에서는 이전 고점까지는 근처까지는 가는 것을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여기서 23.6% 반등 쉽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8.2% 그 다음에 50% 지점까지는 이전 고점 돌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확률은 아니다 라는 부분. 주식이라는 게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조정 나오는데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 이 저점과 이 고점 사이에 딱 절반 지점이라고 하죠. 절반 지점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절반 지점에 반등 나오면은 이전 고점 돌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을 또 보기 위해서 피보나치 이제 뭘 해야 되나 피보나치 정확하게 여기 나오지만 피보나치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분석 도구 그러면 피보나치 뭘 해야 된다? 조정대를 해 놓고요. 그리고 조정대 하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오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색상이 바뀌어요. 색상. 여기서 수치와 비율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뭐 검정색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글자색은 빨간색으로 해두시면은 한눈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다. 아, 절반 지점이 요 정도 되구나. 여기서 반등 포인트구나. 여기서 반등 못하면 애매해지는데 깨졌죠. 아, 깨지면은 아, 요거는 살아남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쉽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했고 1강 마무리인데 자, 반드시 여러분들 집에서 설정 다 하시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 이렇게 세팅되는지 저와 똑같은지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1번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자, 이거고요. 자, 2번이고요. 3번 요건 이제 투자 개념일 때 배당이나 카카오 같은 거. 자, 카카오 같은 것들이 17만원인데 영업이익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더 좋은데 주가가 한참 빠졌죠. 그럼 이거는 물려도 괜찮은 위치다. 투자 관점에서 적립식으로 하기에는 자, 이러한 부분들 모아가는 것들 투자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재무 차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네 번째는 바로 관심 종목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 그대로 해주시고 종가 베팅은 이렇게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 동향 보면서 추세 매매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흐름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어떤 모양의 봉이 나오고 오늘 어떤 섹터가 양봉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분류를 잘 해주시면 좋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세분화하는 것들이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요걸 해두시면 어떤 섹터가 괜찮고 여러분 타이밍 잡는데 누구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1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2강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